할머니, 이제 입냄새가 안 나요. 78세 이숙자 할머니의 손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냄새가 났었니? 네. 예전에는 할머니가 가까이 오면 입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안 나요. 그 순간 이숙자 할머니는 기쁨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개월간 실천한 그 간단한 습관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 박사입니다. 45년간 목 건강을 연구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에 물조차 넘기기 힘든 적 있으신가요?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이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자신감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입과 목에 이미 위험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목소리는 나이가 들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우는 비밀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의외로 우리 집에 있는 가장 평범한 재료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3분의 습관으로 20년 젊어진 건강한 목과 입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설정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입 냄새와 목 통증으로 인간관계와 자신감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45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만난 세 분의 놀라운 변화를 공유하려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78세 이춘희 어르신입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도 항생제 주세요. 편도가 또 부었어요. 이춘희 어르신은 매달 찾아오셨습니다. 항생제를 받아가시면 잠시 좋아졌다가 보름이 지나면 어김없이 재발했죠. 마치 편도선과 항생제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목구멍은 마치 정원과 같습니다. 건강한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그 정원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잡초도 죽지만 좋은 식물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제초제가 사라지면 더 강한 잡초가 빠르게 자라나죠. 어르신에게 매일 2번 소금물로 목까지 닿도록 가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김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편도 전염 없는 겨울인지 모르겠어요. 제초제 대신 정원에 매일 물을 주면서 잡초만 골라내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82세 강성만 어르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 안이 끈적거리고 저 밥 한 술이 넘어가질 않아요.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일인데 밤사이 입안의 수분이 부족해지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입은 마치 물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를 땐 맑고 깨끗하지만 밤사이 물이 멈추면 이끼가 끼고 탁해지죠. 아침에 이 탁한 물로는 첫 식사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강성만 어르신께 아침 기상 직후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이제 아침밥이 정말 맛있어요. 그 끈적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66세 박경자 님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저랑 가까이 있기를 꺼리는 것 같아요. 이제 모임에도 안 나가게 돼요. 박경자 님은 입냄새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치과 검진을 받으셔도 충치가 없다는 말뿐이었죠. 수많은 구강청 결제를 써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입냄새는 마치 연못의 악취와 같습니다. 표면에 방향제를 뿌리면 잠시 냄새가 가려지지만 근본적으로 연못바닥의 썩은 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올라옵니다. 박경자님께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박경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녀가 볼에 뽀뽀해 달라고 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치료법도
비싼 약도 아닌 하루 2번 소금물로 30초 이상 목까지 닿도록 천천히 가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이 그렇게 좋다면 왜 병원에서는 항생제와 구강청결제를 처방하나요?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소금물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밀한 화학 공장입니다. 특히 입과 목은 수많은 화학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죠. 소금물의 첫 번째 힘은 삼투압 작용에 있습니다. 삼투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균은 살기 위해 적당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금물이 들어오면 세균의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방 안의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듯 세균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 세균이 말라붙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소금물은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세균을 건조시켜 죽게 만듭니다. 그럼 세균만 죽고 우리 점막세포는 안 죽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소금물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있어서 살아남지만 세균들은 그런 보호막이 없어서 죽게 되고 이는 곧 염증 부위에 붓기가 가라앉게 되는 효과를 줍니다. 소금물의 두 번째 힘은 pH 균형 조절 능력입니다. 우리 입속은 음식물에 따라 산성이 되기도 알칼리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로운 세균들은 특정 pH에서만 잘 자랍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세균들은 까다로운 손님과 같습니다. 온도, 습도, 산도가 딱 맞아야만 편안하게 머물죠. 소금물은 이 까다로운 손님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특히 충치균과 곰팡이균은 약알칼리성 환경에서 활동이 둔해집니다. 소금물은 자연스럽게 약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 안 좋은 균들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소금물의 세 번째 힘은 침 분비 자극 효과입니다. 우리 침은 자연의 최고 항생제입니다. 침 속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침은 마을의 방어군인이고 소금물은 이 군인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는 비상사이렌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물로 각을 하면 비상사이렌이 작동되어 침 분비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입속 방어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금물의 네 번째 힘은 물리적 세정 효과입니다. 이건 가장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금물로 각을 하면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와 죽은 세포들이 물리적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마치 방 안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처럼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소금물과 시중에 판매되는 구강청결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시중의 구강청결제는 화학적 항균 성분, 인공향미제, 착색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상쾌함을 주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구강 내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자연적이고 순수한 방법으로 안 좋은 균은 죽이고 좋은 균은 두는 탁월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금물은 누구나 집에 있는 재료이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우리 몸의 스스로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제 경험으로는 꾸준히 소금물 가글을 실천한 분들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소금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입냄새가 사라지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인후염과 구내염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저 평범한 소금과 물로 만들지만 그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 구내염이 뭐 그리 큰 병인가요? 약 먹기 귀찮으니 그냥 둡시다. 75세 정원철 어르신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6개월 후 그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고열과 심한 기침, 호흡 곤란으로 입속에서 시작된 진균 감염이 식도를 타고 기관지로 번져 중증 폐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공간입니다. 입안의 문제는 결코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입속 세균이 어떻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은 그 나라의 관문입니다. 매일 음식과 물, 공기가 이 성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좋은 것들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세균이라는 적군도 함께 들어옵니다. 건강한 입속은 성문 앞에 강한 경비병들이 있어 적군인 세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문 경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군인 세균이 성문을 뚫고 들어와 나라 안에 여러 마을인 심장, 뇌, 관절까지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입한 세균은 마을마다 염증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인 우리 세포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성문의 경비병들에게 매일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경비병들이 강해지면 적군인 세균이 성 안으로 침입하기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입안 세균이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갈까요? 첫째, 혈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잇몸이 붓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곳을 통해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강물을 타고 오염물질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69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년간 만성 잇몸 질환을 방치하셨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주변 혈관에서 입속에서만 발견되는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입안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가서 염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둘째, 호흡기를 통해 이동합니다. 입속 세균이 침과 함께 기관지로 넘어가면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는 동안 침이 자연스럽게 기도로 넘어가는데 이때 입속 세균도 함께 넘어갑니다. 셋째, 신경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입속 세균이 만든 독소가 신경을 타고 뇌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년기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치 도시의 하수구가 막히면 온 도시가 오염되는 것처럼 입속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입속 세균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소금물 가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하루 2번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면 입속 세균의 균형이 유지되어 위험한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성문을 단단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관문이 튼튼하면 나라 전체가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입속 건강은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첫 단추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첫 단추를 올바르게 채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 선생님, 저는 매일 소금물 가글하는데 왜 여전히 목이 아플까요? 63세 이미영님의 질문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방법일수록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농도 실수입니다. 이미영님께 여쭤보니 한 컵에 소금 큰 숟갈로 한 숟가락 가득 넣어요. 소금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입안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금물 농도는 마치 비가 내리는 양과 같습니다. 적당히 내리면 식물이 자라지만 너무 많이 내리면 오히려 식물이 상하죠. 정확한 농도는 물 200ml 약 종이컵 1컵 정도에 소금 반 작은 술인 티스푼 절반량 2.5g 정도를 섞는 것입니다. 바닷물보다 약간 덜 짠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물 온도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물에 소금을 타서 사용하시는데 이는 목 점막을 자극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마치 목욕물과 같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우면 불편하죠. 미지근한 물이 가장 편안합니다. 적당한 온도는 사람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7도입니다. 손등에 살짝 뿌려봤을 때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가글 방법 실수입니다. 이미영님은 입 앞만 가볍게 헹구듯이 소금물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 앞마당만 쓸어내고 뒷마당은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곳만 깨끗하고 정작 세균이 많은 목구멍은 그대로인 셈이죠. 올바른 방법은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며 목구멍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최소 30초 이상 각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30초는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천천히 2번 부를 수 있는 시간이죠. 네 번째 순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 대신 소금물 가글만 하시는데 이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방법입니다. 양치질과 소금물 가글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양치질은 마치 방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것처럼 음식물 찌꺼기와 큰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소금물 가글은 그 후에 소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이 남아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양치질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 소금물 가글로 세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해야 완벽한 구강 관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 횟수 실수입니다.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한번 하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에 2회, 아침 저녁으로 최소 3주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미영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확한 농도, 온도, 방법, 순서, 횟수로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아침에 목이 칼칼한 느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소금물만 써도 되나요? 증상마다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인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에 따라 소금물에 한 가지 재료를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45년간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증상별 맞춤형 소금물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입안 염증이 심할 때 진정 소금물입니다. 76세 박영수 어르신은 항암 치료 후 입안이 헐고 염증이 심해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물에 꿀 한 방울을 더해 보세요. 꿀은 자연의 항염 물질이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화상을 입었을 때 차가운 물을 뿌리는 것처럼 꿀은 입안의 화끈거림을 진정시켜 줍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인 후 천연 꿀을 반 티스푼을 더하세요. 잘 섞은 후 평소처럼 가글하면 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목이 자주 칼칼할 때 상쾌 소금물입니다. 68세 이정숙님은 오랜 교직 생활로 목이 자주 아프고 칼칼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소금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세요.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목의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감기약에 레몬 맛이 나는 이유가 있죠. 레몬은 오래전부터 목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신선한 레몬즙 3-4방울을 넣어 섞습니다. 이 소금물로 아침, 저녁으로 가글하면 칼칼한 목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날 때 강화 소금물입니다. 72세 김명자님은 양치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금물을 만들 때 로즈마리 티백으로 우려낸 물을 사용해 보세요. 로즈마리에는 강력한 항균, 항염 성분이 있어 잇몸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마치 상처에 약초를 바르듯 로즈마리는 잇몸의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법은 로즈마리 티백 하나로 물 200ml를 우려내고 미지근하게 식힌 후 소금 반 티스푼을 녹입니다. 이 소금물로 하루 2번 가글하시면 잇몸 출혈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맞춤형 소금물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소금의 양은 적정량을 넣으세요. 추가 재료가 들어가도 소금은 반 티스푼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글 후 30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소금물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으세요. 소금물은 예방과 관리에 좋지만 심각한 질환은 반드시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맞춤형 소금물 덕분에 약에 의존하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증상에 맞는 소금물을 선택해 매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약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소금물 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느냐가 효과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58세 백화점 직원 최영애 님은 하루 종일 고객을 응대하느라 목이 자주 아팠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알고 보니 퇴근 후 저녁에만 한 번 가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목이 다 상한 뒤에 가글을 하니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4가지의 황금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밤새 번식한 세균을 제거하고 하루를 청결하게 시작합니다. 둘째,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소금물 가글을 하면 음식으로 산성화된 입안 환경을 중화시키고 세균 증식을 막습니다. 셋째, 외출 후입니다. 외출 시 외부에서 유입된 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입과 목에서 제거합니다. 넷째, 취침 전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드는데 그때 소금물이 입안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최영희 님은 이 황금 시간대 가글법을 실천한 후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퇴근 후에도 목소리가 선명해요. 고객들도 제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해요. 모든 시간대를 지키기 어렵다면 최소한 기상 직후와 취침 전 이 2시간대만이라도 꼭 지켜보세요. 소금물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용하느냐가 효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김 선생님, 환자들에게 맨날 소금물 가글만 알려주면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의사 후배가 농담처럼 던진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소금물은 약이 아니라 방패야. 약은 병을 치료하지만 방패는 병이 오지 못하게 막는 거지. 이것이 제가 45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약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소금물 가글은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매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플 때만 가글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패는 화살이 날아올 때가 아니라 그 전에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소금물 가글이 효과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문제가 생긴 후에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77세 오병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병철 어르신은 10년 넘게 만성 편도선염으로 1년에 대여섯 번씩 항생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어르신께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소금물로 10년 된 병이 나아질 리가 있나? 하지만 계속되는 항생제 부작용에 지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꾸준히 하루 2번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 소금물 가글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도선염이 재발할 시기인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약은 병을 잠시 쫓아내지만 소금물은 병이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군요. 이것이 바로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꾸준히 실천했을 때의 장기적인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약보다 오래갑니다. 약은 일시적인 해결책이지만 습관은 평생의 방패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온갖 약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80대, 90대의 건강한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약보다 습관을 더 믿었다네.
약에 의존하는 삶과 습관으로 지키는 삶,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소금물 가글은 거창한 혁신도 비싼 신약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부엌 소금과 물로 만든 가장 오래된 건강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바로 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45년간 의사로서 깨달은 진실을 나눴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단순하지만 여러분과 가족의 인생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분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내일 아침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손주의 볼에 입맞춤에도 부끄럽지 않고 오랜 친구와 맑은 목소리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그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한 노년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다음 건강 이야기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도 건강도 다시 꽃 피우는 소중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